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여름에 한국은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정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험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의심이 듭니다. 삼성 반도체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에 대한 영상과 일본 경제 위기에 대한 영상의 완결편으로 일본 정부의 조직적 방해에 직면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10나노에서 7나노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파운드리 산업은 불화 아르곤 ARF라는 기술을 이용한 공정에서 EUV라는 신기술을 이용한 공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쟁의 중심에는 반도체 시장의 두 거인 삼성전자와 TSMC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나노에서 7나노 공정 전환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시간 단축과 전력 소모를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극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더 미세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10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7나노 공정도 삼성전자가 앞설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7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기업은 계속해서 우위를 이끌어 나가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 비밀은 앞서 말한 신기술에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는 리소그래피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보죠. 우리가 흔히 반도체를 다룬 TV 뉴스에서 많이 보는 동그란 원반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 웨이퍼에 감광액이라는 액체를 바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설계회로를 웨이퍼에 빗으로 쏴서 회로 패턴을 새기는 작업을 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ARF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EUV 장비를 이용하면 10나노 미만의 공정에서는 리소그래피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기술의 차이는 빛의 파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EUV 장비가 빛의 파장을 더 줄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 미세한 공정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전환이 10나노에서 7나노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에 핵심인 것입니다. 7나노 EUV 공정으로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7나노 공정 자체는 TSMC가 앞서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7나노 양산을 조금 늦추고 아예 EUV 공정에 올인해버린 것이죠. 삼성전자는 TSMC가 아직 양산에 도달하지 못한 EUV라는 신기술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단가를 60%가량 낮춰서 EUV를 이용한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EUV 공정은 ALF 공정보다 더 미세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에서 민감도가 더 높고 순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감광액도 ALF 공정보다 훨씬 더 민감한 공정의 효과적인 차세대 제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EUV 공정에 필요한 차세대 감광액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일본 업체들입니다. 전 세계 감광액 시장의 90%를 일본 업체가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에 이 감광액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감광액 규제는 놀랍게도 ALF 공정의 제품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EUV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일본 정부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대놓고 삼성전자의 EUV 기술을 이용한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방해하겠다는 것이죠. 일본의 기술력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틈새를 일본 정부가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EUV 공정으로 수주를 받아놓은 제품들은 초기 물량이라 아직 많은 양의 감광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도 높은 감광액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공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IBM, 퀄컴, 엔비디아 등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의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UV 공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공략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에 있고 ALF 공정에서의 반도체 부품 및 소재 공급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한국 업체의 노력들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EUV 공정에서의 감광액은 기술 격차가 20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소재와 부품 산업만으로 연명 중입니다. 물론 그 시장도 크지만
1980년대, 90년대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일본의 위상은 현재 온데간데 없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참 밑으로 여기는 한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간 것 자체가 배가 아픈 것입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 시장을 차지할 수 없다면 죄라도 뿌리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통해 TSMC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꼴입니다. 대만과 TSMC가 예뻐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른 말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전의 식민지가 아닌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한국이 싫고 두려워서입니다. 일본 정부의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경계심이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절대 강자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제재에 담긴 경제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일본과의 무역 분쟁, 당나귀 삼촌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